예, 어제 하루 조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목할 기업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가운데 두 기업입니다. 레이저티닙의 유한양행 그리고 임상성공 ABL바이오인데요. 먼저 제약바이오 섹터 동향부터 금리 인하가 제약바이오에게는 뭐 호재이고요. 그다음에 뭐 학회 모멘텀 이런 게 관심사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종양학회 제일 큰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10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네. 유럽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유한양행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기업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파이프라인이 조금 다양한 기업들이 메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프라인 하나 자체가 매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사업을 좀 다각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위주로 보고 있다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좀 더 빠르게 주가 상승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 관련된 모멘텀이고 오스코텍이랑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한양행은 포인트가 뭡니까? 뭐 일단 유한양행 자체 너무 유명하죠. 네. 레이저티닙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인 네. 랭라자 병용요법에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트너사인 이제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돼요. 이제 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지금 한 1,110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일스톤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도 거의 200억 원 가량대가 여기 레이저티닙에서 나오다 싶을 정도로 마일스톤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사실 APA라고 해가지고 원료의약품 시장이 지금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이 오고 있는데 길리어드와의 협업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다 넣은 연내 미국 FDA 허가라는 게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이 허가인 게 아니고 이제 존슨앤존슨즈의 그 리브리반트가 네. SC 제형,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에서 FDA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가 한번 살짝 주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연내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FDA가 허가가 된다면 그리고 26년도에 매출이 이 부분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신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 이런 부분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일단 드렸습니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에는 뭔가 좀 해결돼야 될 이 과제들이 좀 있다는 말씀. 비중 축소고요. ABL바이오는요? 매출이 너무나도 높죠. 앞서 제가 8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들었었는데 네. 상반기 매출액만 해서 거의 800억 원대가 나왔고 상반기 매출액만으로 작년도 전체 매출액을 이미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 성장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사노피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노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저를 하고 있지만 네. 임상 1상에서 굉장한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ABL바이오는 BBB 셔틀 이제 뇌혈관 장벽 침투하는 셔틀 플랫폼이 메인인데 네. 너무나도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담도암도 그렇고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아직도 기대할 부분이 많이 있다. 파이프라인 하나하나가 사실 기업 그 자체로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 확대입니다. ABL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일정 부분 시작됐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받는 게 제약바이오죠. 오늘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어서 함께 가는 거고요. 바이오 쪽에서의 두 기업을 봤고요. 특별히 ABL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의견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준비하신 유망주 알려주세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하나시스템인데요. 한화시스템, 방산 모멘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상항공, 뭐 해양 방산 부문에서 했었을 때 핵심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흔히 말하고 있는 이제 무기 체계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타겟을 뭐 요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추적 장치라든지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동하고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2분기에 실적을 발표했었을 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략 한 50% 이상 하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나 시스템이 지금 인수하고 있는 필리조선소의 영향이 좀 컸다. 일회성까지는 아니지만 26년도까지는 적자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적자폭이 컸다 보니 영업이익이 많이 깎였던 건 사실이지만 방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랑 HT 현대중공업이 팀코리아로 해가지고 캐나다 잠수함 계약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숏리스트에 올랐거든요. 네. 숏리스트라는 건 이제 최종 계약 선정의 그 라인업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물론 아직까지 확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팀코리아가 수주를 실제로 가져오게 되면 계약 규모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 시스템이 공급하는 그 무기체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 금액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은 봐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가운데서 한화 시스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방산주 전체적으로 그러면 긍정적인 의견, 사실 조방원이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네. 주도주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방산을 좋게 보시는 거 보죠?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죠.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거의 네. 30-4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해외 방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뭐 성장 탄력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이다 보니까 네. 변동성은 있으나 뭐 조선과 같이 중후장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닝 관심 종목 방산 쪽의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